당신 주변에 유독 착한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늘 먼저 양보하고 절대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겠죠. 오늘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이, 정확히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파고들어 프레임 주도권을 장악하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해부하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게요. 2014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라벨을 붙여줬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라벨도 주지 않았어요.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다는 라벨을 받은 그룹이 거짓말의 정교함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거든요. 단순히 거짓말을 더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진심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누가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미러링의 어두운 이면이에요. 미러링이란 상대의 감정과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친밀감을 만드는 심리 기법이거든요. 좋은 의도로 쓰이면 공감이 되지만 의도가 비틀어지면 가장 완벽한 위장술이 됩니다. 당신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당신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해주는 그 사람. 근데 그 감정이 진짜인지 당신은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침묵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원래 진심과 연기를 구분하는 데 서투른 존재니까요.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기 전에 먼저 신뢰 자본을 쌓아요. 작은 친절, 작은 희생, 작은 양보.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상대방의 뇌 속에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 그리고 이 프레임이 한번 박히면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인지 부조화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함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명 뭔가 이상한데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가 하고 넘어갔던 순간.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당신의 경계심을 삼킨 순간이에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늘 먼저 커피를 타주고 야근할 때 간식을 사다 주는 동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슬쩍 자기 것처럼 보고합니다. 당신은 알아챘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이미 쌓인 신뢰 자본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은 더 교묘해요. 착한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약점을 먼저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취약성의 무기화라고 불러요. 나 사실 이런 게 힘들어. 나도 완벽하지 않아. 이런 실수도 했었어. 이런 고백을 들으면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거든요. 상대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심리가 작동해요. 진짜 약한 게 아니라 약한 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비밀을 털어놓으면 상대방도 비밀을 털어놓게 되잖아요. 그 순간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되고 당신은 그 사람의 연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유독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으면서 어느새 내 이야기를 다 꺼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투명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고립화 전략의 전 단계이기도 해요. 당신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당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고립의 시작이에요. 마지막 법칙이 가장 치명적이에요. 착한 사람이 만드는 가장 견고한 감옥은 벽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계속 베풀어요. 계속 도와줘요. 어느 순간 당신은 빚진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게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빚은 절대 갚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새로운 친절을 쌓으니까. 당신이 거절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당신이 떠나려 하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말이 족쇄가 돼요. 이건 가스라이팅과는 결이 달라요. 가스라이팅은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지만 선의의 감옥은 내가 이렇게 잘해줬잖아 라고 말하거든요. 전자는 분노가 생기지만 후자는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후자가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당신의 주변에 유난히 거절하기 어려운 착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친절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가두고 있나요?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은 화가 나셨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당장 끊어내야지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기술은 나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이미 쓰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할 때, 연인이 나는 괜찮아 라며 감정을 숨길 때, 친구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줄 때, 우리는 모두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크고 작은 조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건 정확히 조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 불편함은 당신 안에도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인식한 신호니까요. 중요한 건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법,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왜를 3번 물어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과하게 친절할 때 머릿속으로 왜를 3번 던져보세요. 한 번은 감사, 2번은 확인, 3번째는 경계의 시작이에요. 프레임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질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2번째, 감정의 시차를 확인하세요.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감정의 시차가 있어요. 당신이 슬픈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슬퍼하는 사람보다 잠깐 침묵한 뒤에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일 확률이 높아요. 즉각적이고 완벽한 공감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건 미러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3번째, 빚을 청산하세요. 누군가의 친절이 부담스럽다면 즉시 갚으세요. 커피를 사줬으면 다음날 커피를 사주고 호의를 받으면 같은 크기의 호의를 돌려주세요. 빚이 쌓이지 않으면 선의의 감옥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대등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자기 보호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착한 것과 착해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 공감 능력은 칼이에요.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대부분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착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눈을 기르라는 뜻이에요. 이 정보는 오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십시오. 타인을 조종하거나 착취하는 데 사용하는 순간 당신이 오늘 경계한 그 사람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경계신을 한 단계 높여줬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90% 확률로 간파하는 3초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투명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